미래가 불투명한 여러분들 애들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유학을 보내야 하나, 한국에 있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좋아지는 것은 거의 10년 이후가 됩니다. 시간이. 그럼 그 10년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을까? 유학을 시키는 나을까? 저는 유학 추천합니다. 과감히 버리고 나가고, 그리고, 바깥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공부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국에서 대학은 이미 고등교육의 과정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가 된 겁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가 아니고 초, 중, 고, 대학까지가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정말. 그거는 저희 때도 그랬지만 30년이 더 훌쩍 지난 지금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전공을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을 습득해가지고 회사에 나와가지고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공부를 해서 그 기술을 써야 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애들 중에 회사에 들어가든지 뭘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처럼 지금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했던 회사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 대학에서 가르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 불필요하게 돈을 써가지고 특히 사립대학 같은 데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뭐 간판 따려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간판 따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외국에서 공부시켜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하는 거. 피난을 보내라고 합니다. 부모는 못 가니까. 능력이 있으면 다 통째로 가버리시면 좋고요. 그 지금 공개는 안 돼 있지만 AI나 이런 특수기술 분야에서 그 윤석열 정권이 나오면서 R&D 분야 삭감하고 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일가족을 데리고 떠나고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가고 자식을 보내고 행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유학을 보내고. 저도 제 주변에 많이 가능하면 보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지 말랍니다. 물론 뭐 다른 쪽으로 그 영어 있어야 되겠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그쪽에서 자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미국 보낸 애들이 참 지금 좋은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보냈던 애들이. 이미 유럽에 보냈던 애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좋은 환경이 뭐냐면 유럽도 사실은 프랑스는 아직 발전한 그런 곳들이 있어요. 독일이 아무리 망해간다 하더라도 발전한 분야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들이 발전하고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내에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고 하면서 경제 구조를 새롭게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도치 프로그램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서 트럼프는 어떤 걸작을 만들어낼 겁니다.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낼 겁니다. 원래 사실은 위대한 중국이 됐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졸지에 중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그 공이 다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옛날에 2000년 초 이럴 때만 해도 이미 중국이 올라오고 미국이 내려가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책들, 자료나 아니면 미래학자들을 전부 다 미국은 처지고 중국이 올라갈 거라 했거든요. 미국은 처지고 중국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 시점에 중국의 시진핑 헛발질을 했죠. 중국이 내려가고 밟고 미국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국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냥 국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체주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대거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외국으로 많이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서 돌아오는 애도 있고 안 돌아오는 애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분 돌아와서 중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안 그러면 거기 나가서 회사를 만들잖아요. 어쨌든 중국인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보고 배우시고
대한민국 안에서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애들도 가능하면 빨리 보내가지고 그 나라 그 장수 가가지고 자리 잡게 해서 희망 없는 대한민국에서 왜 자꾸 뭘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학을 보내시라고. 어차피 한국에서 좋은 대학, 그 사립대학 보내는 돈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시킬 수 있는, 시키는 상황에서 몰입해서 공부시키면 그쪽에는 훨씬 더 좋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고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진짜 미련을 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본인도 피해 계시고 애들도 도피를 시켜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까다 뭐하다가 지금 뭐 원래는 이번님하고 저 다음에 준비할 자료를 제가 모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서 뭘 하는 거 봐가지고 저 사람이 이거는 봤는데 하나를 아직 못 봤구나 싶은 게 있는데 딴 거 없어요. 대한민국이 왜 희망이 없는 가를 정확하게 알면 빨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에 정확하게 시간을 가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제 주변만 해도. 많다는 것이 이미 제 주변에서 제가 보낸 사람이 이미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보내고 간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갈 사람들. 2, 3년 내로 갈 사람들. 특히 제가 올해, 내년, 후내년 다 가능하면 이제 그 약간이라도 뭐가 있으면 내보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학 보낼 생각 하지 말아야 거죠. 한국에서 대학 보내면 시간 낭비니까. 남자들은 병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그만큼 미래가 없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이야기 자꾸 들으니까 부정적으로 들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면 자꾸 들으니까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포기할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야 뭐 다른 방법을 찾죠. 아직 희망이 남아있고 기대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외국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할 게 없어서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삽니다. 어쩔 수 없다면 시도하시라고. 내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라도 시도를 시키시라고요. 신락 같은 희망을 여기에 걸지 말고 그 방법을 걸으시라고요. 그래서 내 조금이라도 자식이 미래에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금 여러 개라도 있으면 보내십시오. 사실은 중국에 보내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이 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공부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중국에 잘하는 분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국에 보내야 되는데 가능하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세요. 그거는 미국이나 유럽 보내는 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고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진짜 손해 안 봅니다. 진짜 뭐 거기서 보내가 안 될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보내면 안 될 분야들 뭐 있습니까? 뭐 대중음악이죠. 팝 이런 거. 그건 한국이 잘 돼 있으니까 K-팝이. 대신에 어떤 음악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가야죠. 한국의 국내파들은 안 됩니다. 이민철이고 조승진이고 나가서 되고 한국에 들어옵니까? 가끔씩 들어오지. 활동 전부 외국에서 다 하잖아요. 왜? 시장이 그만큼 되고 그 저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공부시키고 그런 데서 자기들이 뭘 해야 그 자리를 잡고 한국에 초대받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동안 한국에는 아무 답 없다고 딱 결정 내리시고 10년 후가 시작되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 또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유학 보내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답 없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답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답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들으십시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애들 외국 보내라겠습니까? 외국 보내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 잘 자랄 애들은요, 공부할 애들은 어디 가도 다 합니다. 도리 한국에 있으면 도로 배우는 거 더 없죠. 아예 노력 자체를 그리고 노력 자체를 안 하기도 하지만,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기대를 아예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 보내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됨으로 인해가지고 수명이 늘어난 부모들도 덕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될 수 있는 분야는 몇 개 없거든요. 그 분야들에 관련된 게 아니면은, 특히 공학 분야 이런 거는 한국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학 교육, 과학이나 공학 공대 교육이 무너진 지는 십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발전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일어나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나가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과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물이 앞물을 치고 나가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 물이 앞물을 치고 나가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딱 유지해주고, 그러면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쫙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공계는 이미 이것이 무너진 지 십수년 훨씬 지났습니다. 반도체든 AI든, 지금 앞으로는 건 자율주행, AI, 다 AI 관련된 거잖아요. 로봇에 관련된 거. 이런데 핵심 기술들은 핵심이라기보다 몇몇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네들 전부 그 기술들을 외국에 다 가 있거든요. 특히 미국도 다 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제일 앞선 데가 이스라엘이라니, 미국이나 영국, 어디지? 일본도 그런 연구 좀 많이 해가 있고, 이런 데서 한 그런 기술들을 어디로 많이 팔려가냐? 미국에서 통째로 사가는 겁니다. 기술 자체를. 기술만 사가냐? 그 사람을 통째로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것을, 여기서 만드는 스타트 기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큰 회사로 키워내고, 자기들이 그 기술을 사용해서 크게 키워내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기술이 지금 특히 AI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이상하는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샘 알트머니가 말했잖아요. 올해 연말쯤 되면 그 AI 연산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추론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지금은 챗GPT 써보시는 분 알겠지만, 물어보면 걔들이 대답만 하는 정도지만, 이제는 사람처럼 추측,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에서 연구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미 거기서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AI에서 그 저번에 나온 자료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당뇨병 걸린 사람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맥박이었다. 맥박이 스케줄, 요거만 자료만 쫙 넣어놔줬더만, 어느 정도까지 찾아내느냐. 그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당뇨병 있는 거를 이제 찾아낸다는 거예요. AI가. 성공률이 85%. 다른 거, 피 검사 안 해도. 그게 지금 AI의 단편적인 발달된 기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발달하고, 이거는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좀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의대 가고 있죠. 하지만 의대의 어떤 분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수술이나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AI와 로봇에서 이미 변해갈 겁니다. 임상 진단하는 거 얘가 훨씬 잘하고 있고, 그리고 수술하는 분야는 훨씬 얘가 더 잘하는 거거든요. 왜 잘하냐면 정밀도가 높은 거예요. AI 수술이 빨리 안 늘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체 실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생체 실험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대표적이고. 그래서 한국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술하러 갔는데 지금 AI 좋은 로봇가 나왔습니다. 한번 치료 받아 보시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사람이 해주세요. 근데 AI를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네들의 기술은 더 발달하겠죠. 그게 되면 뭐냐면 원격 그 실제로 좀 전에도 가끔씩 있지만 외국에 있는 학자가 이거 연결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환자를 집도해서 수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AI 팔이 따라 여기 움직이는데 따라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더 발달하면 그 사람은 했던 것들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동시에 한국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21년 하루 24시간 내, 24시간 내도록 수술이 가능하고 그런 분야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빨리 발달 안 하는 거는 군사 핵심, 뭐 군사 시설 군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발달하는 거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발달하는 것들을 미래를 보시고, 이런 앞으로 돈이 된다는 걸 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분야들이, 물론 한국에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걸 배우고 하는 거는 외국에 보내는 게 낫다고요. 그러려면 언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옛날에, 우리 때는 우리 앞에 뭐 말은 사람만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 보내는 아니 이제는 바꿔도 이렇게 사람은 저 미국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면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미국으로만 가라는 게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그 기술 선진 분야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술 능력에 맞는 분야를 빨리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서 미래 인재가 되게 만드시고 그들이 전 세계 어디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국가 권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가라고 하는데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국가 인종은 그러니까 국가와 인종, 민족이라고 하는 다른 부분은 대체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다 돼 가는 겁니다. 유럽이 특이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섞여가고 있잖아요. 왜? 중동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결혼하고 뭐 살다 보니까 막 섞이고 있죠.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거기에서 고등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더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돼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에 맞게끔 움직여 주시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애들부터 외국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다른 주식 투자 뭐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미래가 돼 보시면 주식 투자하고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투자하십시오. 서울 보내가지고 인서울 사는데 보내지 마시고 가까운 다른 나라를 보내십시오. 아예. 한국 대학은 정말 뭐 문과도 마찬가지 이공계는 가르쳐 주는 거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한국 맞잖아요. 한국에서 대학 나와봐야 다시 취업 공부 새로 해야 됩니다. 4년 시간 낭비잖아요. 지금 외국에서 보는 건 학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학벌을 중요하게 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냐 없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도 이상한 건 배웠기 때문에. 그 십수년 전부터 이미 이공계들은 거의 내려앉아 있는 데다가 윤석열 정권이 되면 결정타를 내린 거죠. R&D 예산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싹 다 나가고 없는 거. 아무도 하려고 안 하잖아요. 남아있는 돈이나 받아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대학 보내는 건 시간 낭비니까요. 진짜 시간 낭비 맞습니다. 외국에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특수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에 보내는 건 찬성합니다만 한국도 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아예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보내는 거. 뭐 서울 보내나 외국에 보내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좀 마음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